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그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하 30도를 오가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신라면을 끓이며 맛있다, 맛있다를 외치는 모습을요? 아니면 금발의 러시아 아줌마가 직접 김치를 담그며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을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이야기는 20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던 김철수 52세 씨부터 시작됩니다. 김 씨는 30년 전 사업차 러시아로 건너와 현지에 정착한 교민이었어요. 처음에는 목재 사업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향 음식이 그리워져 작은 한식당 서울집을 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김치 냄새를 맡고는 코를 막고 지나가더라고요. 라면도 이상한 국수라고 했고 손님이라고는 한국 교민들과 중국 조선족 몇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추운 러시아에서는 뜨거운 라면과 발효 음식인 김치가 몸에 좋을 거라고 확신했죠. 2021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에 폭설이 내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한산했던 가게에 덩치 큰 러시아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알렉산드르 페트로프 35세,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잠시 추위를 피하려고 들어온 것이었죠. 사실 냄새가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너무 추워서 그냥 들어갔죠. 아저씨가 뭔가 빨간 국물을 주더라고요. 김철수 씨가 내어준 것은 신라면이었습니다. 김치와 함께 끓인 김치라면이었죠. 알렉산드르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저를 뜨는 순간, 오 마이 갓, 이게 뭐예요? 몸이 확 따뜻해지면서 맛이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깊은 감칠맛, 그리고 몸속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그 뜨거운 국물이 시베리아의 추위에 지친 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김치도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신맛, 매운맛,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러시아 전통 발효 음식인 사워크라우트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었어요. 알렉산드르는 그날부터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니, 단골을 넘어서 한국 음식의 열렬한 전도사가 되었죠. 알렉산드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라면을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시베리아 추위를 이기는 마법의 음식이었죠. 영상 속에서 그는 라면을 먹으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친구들아, 이것 좀 봐. 한국 음식인데 정말 대단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뜨겁고 매운데 몸이 완전히 따뜻해져. 그리고 이 김치라는 건 우리 할머니가 만드시던 사워크라우트보다 훨씬 맛있어. 이 영상이 러시아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어디서 파는 거야? 나도 먹어보고 싶어. 정말 그렇게 맛있어? 한국 음식은 다 매운 거 아니야? 김치가 건강에 좋다는 건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때? 일주일 만에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김철수 씨의 가게에는 호기심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왔는데 라면 먹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 수프는 대부분 크림이나 고기 육수 베이스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면발도 우리가 아는 파스타와는 완전히 달라서 쫄깃쫄깃해요. 그런데 김치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겨울철 감기 환자가 많은데 김치 먹기 시작하고 나서 감기에 안 걸리더라고요. 동료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웃었는데 나중에는 다들 김치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거리 트럭 운전을 하는데 겨울에 도로에서 밤새 운전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국 라면을 알고 나서는 차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휴게소에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까 간편하고 몸이 금세 따뜻해져요. 게다가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러시아 즉석식품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아는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가져온 김치를 보고 이게 뭐야? 냄새도 이상하고 했는데 한번 맛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러시아 전통 발효 음식도 많지만 김치는 정말 특별해요. 배추도 아삭아삭하고 양념도 복합적이고 무엇보다 겨울철 비타민 부족할 때 김치 먹으면 몸이 확실히 좋아져요. 지금은 제가 직접 김치를 담가요. 한국 아저씨한테 배웠는데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제법 잘 담그죠?
이웃들한테 나눠주면 다들 좋아해요. 2021년 하반기 한국 음식의 인기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 극동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하바롭스크의 한 대형마트 바이어 안나 코발레바 씨의 증언.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고객들이 한국 라면을 찾더라고요. 신라면이라는 걸 구해달라고. 그래서 소량 들여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그 다음 달에는 10배를 주문했는데 그것도 한 달 안에 동이 났어요. 지금은 라면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한국 라면 종류가 20가지가 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야쿠츠크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야쿠츠크는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추위의 도시죠. 현지 한국 음식점 서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하공화국 출신 이반 이바노프 씨, 제 할머니가 고려인이었어요. 어릴 때 김치 맛을 본 기억이 있어서 한국 음식점을 차렸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야쿠츠크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데 김치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가는 높고 포만감을 줘요. 게다가 발효 음식이라 소화에도 좋고 지금은 야쿠츠크 전체 인구 30만 명 중에 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현지 TV에서도 야쿠츠크 김치 열풍이라고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니까요. 러시아인들이 한국 음식에 빠진 것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 속에 담긴 철학과 문화를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면 하나를 봐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죠. 김치는 더욱 놀라워요. 수개월에 걸친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좋은 것을 만든다는 한국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인들도 발효 음식 문화가 있지만 김치만큼 복합적이고 정교한 것은 없어요. 2022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대학교의 한국학과가 새로 설립되었어요. 놀랍게도 지원자의 70%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원 동기로 밝혔다고 해요. 한국학과 1기 학생 예카테리나, 처음에는 그냥 라면이 맛있어서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데 공부해보니 한국 문화가 정말 깊고 다양하더라고요. 음식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계절과 몸의 상태를 고려해서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김치도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K-팝과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음식 열풍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만들어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최대 한국 식품 수입 업체 아시아 푸드 대표 세르게이 김. 2020년에는 한 달에 컨테이너 1개 정도 들여왔는데 지금은 월 50개를 넘어요. 라면만 해도 월 100만 개들이를 팔아요. 김치는 더 대단해요. 처음에는 기성품만 팔았는데 이제는 김치 재료까지 팔아요. 배추, 고춧가루, 젓갈. 러시아 주부들이 직접 담그려고 하니까요. 현지 생산의 시작. 2023년부터는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도 생겨났어요. 하바롭스크 시베리아 김치 공장 사장 알렉산드르 노비코프. 한국에서 기술자를 초청해서 현지 공장을 차렸어요. 러시아산 배추로 김치를 만드는데 현지인 입맛에 맞게 약간 덜 맵게 만들어요. 월 생산량이 10톤인데도 공급이 모자라요. 시베리아 전역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지금 공장을 2배로 확장하고 있어요. 극동 지역에만 한국 음식 관련 직간접 일자리가 5,000개 이상 생겨났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음식이 러시아 극동 지역 사람들의 건강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었어요. 2022년부터 우리 병원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겨울철 감기 환자가 30% 정도 줄어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환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김치를 먹고 있더라고요. 김치의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는 것 같고요. 블라디보스토크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 드미트리 코즐로프.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한 회원들에게서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체중 감량이 빨라지고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어요. 김치는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라면도 우리가 평소 먹던 파스타나 감자 요리보다 칼로리가 낮아요. 게다가 매운맛 때문에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것 같아요. 타티아나 42세, 회계사 1년 동안 김치를 꾸준히 먹었더니 15kg이 빠졌어요.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러시아 겨울철에는 피부가 거칠어지는데 김치 먹고 나서는 촉촉해졌어요. 이고 38세 엔지니어, 라면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소화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속이 불편했는데 한국 음식은 매워도 속이 편해요. 한국 음식 열풍은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 간의 문화 교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 요리 아카데미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온 요리 선생님들이 김치 담그기, 라면 끓이기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비빔밥까지 가르쳐줘요. 수강생 스테틀라나 35세, 처음에는 남편을 위해 라면 끓이는 법을 배우러 왔는데 이제는 한국 요리 전문가가 되었어요. 이웃들한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해요. 20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 식당이 5개였는데 2024년에는 50개가 넘어요. 하바롭스크도 30개, 야쿠츠크도 15개, 극동지역 전체로는 200개가 넘는 한국 식당이 생겼어요.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K-팝, K-드라마,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한국문화원 원장 박민수 씨, 2021년에는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5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500명이 넘어요. 대부분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에요. 한국 드라마 상영회를 하면 200명 정원이 금세 차요. 다들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해요. 2023년 러시아 극동개발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극동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쿤코프. 한국 음식 문화의 확산이 극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품 수입, 현지 생산,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극동한류라고 부르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의 음식 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인들이 한국 음식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야쿠츠크의 주부 마리아 이바노바가 개발한 시베리안 김치. 한국 김치에 러시아 전통 허브인 딜델과 사워크림을 넣어봤어요. 한국의 매운맛과 러시아의 부드러운 맛이 조화를 이뤄서 정말 맛있어요. 이 시베리안 김치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관광객들도 찾아와서 맛보고 갈 정도가 되었어요. 하바롭스크의 요리사 이반 페트로프가 만든 보르시 라면. 러시아 전통 수프인 보르시와 한국 라면을 결합했어요. 비트의 단맛과 라면의 매운맛이 의외로 잘 어울려요. 이 메뉴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러시아식 한국 라면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영하 40도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더 진하고 칼로리 높게 만든 불고기. 러시아 전통 향신료를 넣어서 한국과는 다른 맛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국 음식 열풍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한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선정했어요. 농식품부 관계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국 음식 인기가 정말 놀라워요. 이를 바탕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미하일 김 25세의 이야기. 제 할머니는 고려인이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 맛이 기억에 남아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진짜 한국 김치를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집 아저씨가 만든 김치를 먹는 순간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킨 것 같아서. 제 남편이 당뇨병이 있었어요. 러시아 전통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아서 혈당 조절이 어려웠죠. 그런데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칼로리가 낮으면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라면도 야채를 많이 넣어서 끓이니까 영양 균형이 좋더라고요. 6개월 만에 남편 혈당이 정상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김치와 한국 음식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도 관심을 가지고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인 유학생 박지민 24세과 러시아인 여자친구 카티아 22세,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서울집에 갔는데 거기서 카티아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김치를 무서워하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잘 먹어요. 처음에는 지민이가 이상한 걸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맛보고 나서는 완전히 빠졌죠. 지금은 제가 김치를 담가서 지민이에게 해줘요. 한국 엄마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해요. 카티아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러시아식으로 약간 변형했는데 새로운 맛이에요. 내년에 같이 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 예정이에요. 2023년 10월 러시아 국영방송 한 채널에서 시베리아를 정복한 한국의 맛이라는 1시간짜리 특집 방송이 나갔어요. 모스크바에서 9,000km 떨어진 시베리아에서 한국 라면과 김치가 러시아 사람들의 식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 문화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각국 언론들이 이 현상에 주목하면서 한국 음식의 세계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러시아의 유명 음식 유튜버
시베리안 푸디가 올린 한국 라면 리스 러시아 국수 영상이 5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친구들, 정말 놀라워요. 한국 라면의 깊은 맛을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즉석식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올레그 굽라코프.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의 한국 음식 수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매년 국제 한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한국과의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 현상은 단순한 음식 유행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국 음식이 글로벌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김치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죠. 한국 음식 산업이 극동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수입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 전체가 성장했어요. 특히 젊은 창업가들이 한국 음식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극동지역 개발 정책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의 건강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러시아 사람들의 장 건강을 크게 개선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않던 러시아인들이 한국 음식을 통해 캡사이신을 섭취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한 식당 사장 이미영 씨, 라면이 떨어져서 문을 닫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주문해도 물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랐어요. 소비자 알렉산드르 노비코프. 처음에는 라면이 100루블약 1,5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루블약 4,500원이에요. 너무 비싸져서 자주 못 먹게 되었어요. 인기가 높아지자 질 낮은 모조품들도 나타났어요. 소비자보호원 담당자, 한국 라면을 흉내낸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맛과 품질이 전혀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해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통해 공급 부족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농심 러시아 법인 대표, 2025년 하반기부터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가격을 4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협력해서 정품 인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QR코드를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음식 판매를 넘어 문화 교육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한국문화원 원장, 한국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진정한 한러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김철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 시작한 작은 식당이었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김철수 씨의 서울집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의 명소가 되었어요. 매일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오고 한국에서 관광객들도 찾아와요. 가장 기쁜 것은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음식은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러시아인 단골이었던 알렉산드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진짜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음식 블로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의 유튜브 채널 시베리안 코리안 푸드는 구독자 50만 명을 넘었어요. 이제는 극동 지역을 넘어 시베리아 내륙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시베리아 각지에서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극동 한식 투어까지 생겼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러시아 사람들이 김치 먹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우리 음식이 이렇게 사랑받는다니. 국뽕이 차올랐어요. 이 작은 기적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가 우리 지역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이제는 한국을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상상했을까요? 한국의 작은 라면 한 개, 김치 한 젓가락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을.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한국 음식을 찾는 러시아 사람들, 김치를 담그며 한국 문화를 배우는 러시아 주부들, 라면을 먹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 젊은이들.